2월 27일 오늘은 주식 얘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미로 한번 구글지도 펴놓고 한번 얘기해보는 제 뭐 소설이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구글 지도상으로 보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이제 발달 3국입니다. 그 여기가 이제 땅을 한번 보면은 모스크바, 벨라루스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가 여기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식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크림반도를 먹었죠. 푸틴이.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항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전쟁을 볼 때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리고 다른 이제 매체나 유튜버나 그런 데를 봐도 이 얘네들은 러시아는 항구가 없습니다. 항구가 지금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 항구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지만 벨라루스는 이제 러시아 편이고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지금 나토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미군을 빼서 계속 폴란드로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체코, 코리아태까지 다 이제 공산권이었는데 지금 나토군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까지 밀고 들어갔고 벨라루스 빼고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자꾸 가입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나토로. 러시아 싫다는 거죠.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리가 여행 뭐 편하게 다니는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뭐냐면은 경계선을 보면 벨라루스는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꽤 되고 그러니까 폴란드까지가 이제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2조가 넘는 미군 주둔비를 전액 다 낸다고 그러죠. 얘네들이 폴란드를 먼저 살펴보면 독일 히틀러한테도 죽었고 스탈린한테도 죽었고 중간에 끼어서 이제까지 근대사에서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새롭게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지들 그러면서 다시 옛날의 번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폴란드도 그걸 알죠. 미군 주둔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이제 그만큼 전액 미군 주둔비를 자발적으로 내려고 노력을 하지요. 우리나라는 1조도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미군이랑 뭐 주둔비 가지고 굉장히 왈가불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배가 부른 얘기죠. 폴란드는 그렇게 해서 물건 많이 팔아먹으면 되는 거니까 국방비는 낸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만 항구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모르는 부분이 리투아니아랑 폴란드 사이에 있는 요 땅, 요 땅이 벨라루스랑 이렇게 연결돼서 요 가는 실선 호르드나라는 여기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땅입니다. 칼리닌그라드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왜 우크라이나가 흑해 이 부분 항구를 먹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흑해에서 먹어서 여기 이스탄불로 통로가 있죠. 여기 터키를 지나서 에게해까지 진출을 해야 이제 저기 지중해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잠수함이라도 나와야지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중동 쪽으로 이제 군사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터키의 대통령이 친러 성향으로 점점 현재까지는 계속 터키가 이제 친서구 정책을 했지만 지금 에르도안 그 터키 대통령이 계속 친러 성향으로 해서 미국이랑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다보는 거는 제가 볼 때 푸틴, 미국이 러시아를 무서워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핵무기라는 거는 솔직히 무기가 아니죠. 거의 사용 못하는 무기죠. 그렇고 지금 국력상으로 뭐 패권 국가는 미국인데 러시아는 지금 미국의 상대가 되질 않죠. 전면전으로 만약에 붙었을 때는. 근데 그걸 아는
그걸 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거는 항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랑 모스크바랑 해서 폴란드까지 해서는 상당히 벨라루스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되는데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나토에 가입한다면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솔직히 여기 나토가 가입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를 옛날에 동서독 분리한 것처럼 여기 강이 있지요. 키예프 옆으로. 그러니까 키예프가 베를린처럼 변해가고 이 강 중심으로 동우크라이나, 서우크라이나로 나눠지는 것이 이번 전쟁의 최종 결론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외교적으로는 이 터키가 친러 국가가 되고 반미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터키가 없다면 이 크림반도를 먹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터키의 입맛을 맞추려고 푸틴은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이 아니라 푸틴이 뭐 쿠데타가 나서 없어진다고 해서 다른 대통령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터키 입맛을 어떻게든 비율을 맞춰서라도 여기 흑해에서 에게로 나가는 이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키랑은 친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대가를 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종의 협약이 있지 않나. 그걸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뭐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네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 모스크바 이 수도에서 어느 정도의 완충지대가 필요하고 그 완충지대는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계선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까지도 독일도 그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서독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그 선에서 이쪽 그러니까 서우크라이나 제가 예상하는 서우크라이나는 경제적인 발전을 하게 될 거고 동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되고 푸틴도 결국에는 항구를 얻고 그리고 천연가스 값도 100달러 이상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얻는 걸로 끝나고 물론 희생자는 당연히 나오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럼 푸틴도 얻을 건 없고 러시아 쪽 푸틴이 아니라 러시아도 얻을 건 없고 미국도 그 정도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어제 뉴스에도 계속 보면은 금방 키예프가 뭐 점령당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미리 침공 날짜까지 계속 미국이 예상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뭐 대비를 안 했다 뭐 이 코미디언 대통령이다 별의별 말들은 많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그 침공 날짜까지 미국이 예상하는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면전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먹는다?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먹는다면 폴란드가 다시 또 경계선이 되는데 그쪽은 그런 거는 미국이 용납을 아마 안 할 겁니다. 아마 키예프가 함락이 됐다 하더라도 이 폴란드 국경 지역 뭐 리비우나 이런 데에서 다시 밀고 올라가서라도 키예프 이강 우크라이나 한 가운데 있는 이 강 이렇게 경계선으로 나중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완충지대가 모스크바가 유지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터키는 아마 친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스를 러시아 가스를 독일이 쓰고 원전 폐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예, 이게 메르켈이 이제 동독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독일은 그런 저기를 했죠. 뭐 프랑스에서도 전기 수입에다 쓰고 러시아 가스 받아 쓰고 평화가 계속 올 거라는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데 그런 일을 미국이 냅두질 않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유럽 쪽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미국이 셰일가스를 팔아먹을 테고 그리고 가스값은 올릴 거고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뭐 30달러 하던 게 100달러까지 올라 버렸으니 서로 좋은 거죠. 미국도 좋고 러시아도 좋은데 러시아는 결국에는 그럼 이 가스를 남는 거를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 밀어줘야 할 텐데 이제 중국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거 먼 나라 유럽에서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중국은 비싼 가스를 쓰게 되겠죠. 가스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러시아를 크게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위협으로 생각하는 건 중국입니다. 커졌고요.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를 잡아먹어서 살이 얼마나 나올 거냐는 겁니다. 지금 통통하게 살아오른 건 중국이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지금 죽이느냐인데 중국은 지금 뭐 세계 1 교육국이다, 경제국이다 말을 하지만 중국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주는 사람은 미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입니다. 손님이 왕이죠. 달러가 기축 통화를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걸 허용을 안 하겠죠. 기축 통화라는 게 뭐 요즘 뭐 대선 그 정치판에서도 나오지만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신용도가 과연 중국이 그 정도가 받쳐주고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에는 중국을 어쨌든 잡기 위한 우리나라 상관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미국이 앞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랑 영향이 많은데 결국에는 미국이 승리하겠죠. 계속 미국은 계속 대만을 침공해라 침공해라 유도를 시킬 테고요. 그게 미국의 전술이고요. 아주 정의의 사도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떠들어댈 거고요. 이번에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나토로 가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거의 도발에 가까운 거지만 총만 안 들었지. 솔직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감싸고 있고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나토에 가입돼 있다. 나토군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다. 모스크바 바로 목전까지. 그건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야죠. 전쟁을 유발을 시켰죠. 또 유발시켰는데 유발에 넘어가는 못 견디고 결국에는 도발을 하게 만들었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옛날에 6.25 때 그랬었다 뭐랬다 말들이 많고요. 근데 그건 확인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너무 주관이 많이 들어가니까 패스하고. 근데 이번에 대만도 결국에는 중국이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거를 빌미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는데 참 몽골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티벳도 그렇고 신장 위구르 있고 티벳 있고 그리고 이쪽 시베리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참 뭐 세계 평화 얘기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 각설하고 다른 그냥 이건 제 개인 소설인데 각설하고 지금 제 최종 결론은 우크라이나는 이 강을 따라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서우크라이나, 동우크라이나. 그러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원하는 것을 얻고 그 정도 선에서 경계선을 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계속 관찰해 봐야겠죠. 그거랑 중국이랑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중국은 계속 돈을 많이 사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게 하고, 지출을 많이 늘리게 하고, 그리고 수입을 줄여버리고, 중국에 이익 내는 걸 줄이고, 그게 중국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압박이겠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못 견디게 되면 전쟁으로 가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그냥 구글 지도 놓고 한번 재미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뭐 정치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